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수로그 함수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끝나고 원래는 제가 작년에 고3 수업할 때는 여기서 테마를 막 다 끼워 맞추는 바람에 되게 수업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테마는 필요시 보강으로 하고 정규 수업에는 정말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하겠습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내신이랑 다르게 가야죠. 오늘 마지막 할 주제는 지수로그 방부등식입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지금 그냥 숙제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똑같아. 여기는 조금 라이트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한 2시간 동안 조금 이제 긴장 풀고 수업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라이트하냐면 라이트한데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왜냐? 라이트하다라는 의미는 수능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따가 뒤에 한 문제 정도가 조금 킬러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서는 얘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수로그 함수였던 준킬러급 이상 문제를 풀면 있어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푸는 기본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꼼꼼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지수로그 방부등식입니다. 프린트에 그냥 필기하셔도 괜찮고 대신에 책에 잘 꽂으셔야 됩니다. 자, 이 주제는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식이 치환되면 뭐가 생긴다? 새로운 범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물론 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도 있겠지만 그 부등식에서 얘기할게. 문자나 식을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발생한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A가 뭐 1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A의 X승을 만약에 모르 놓는다면 T로 치환을 하잖아요? 괜찮니? 근데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돼야 T는? 항상 0보단 커야 되겠죠? 이렇게 지수를 문자로 치환하면 이렇게 항상 범위가 생긴다라는 걸 아셔야 돼. 괜찮니 얘들아? 다시 한번 이렇게 쓸게. A의 X제곱을 T라고 두면 이 T는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 하나 로그 AX도 T라고 둘게요. 근데요 잘 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AX제곱을 T라고 두었다는 건 이 T는 결국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냐면 Y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Y는 AX제곱처럼 그렇지 않아요? X를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니까. 그러면 지수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프가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런데 로그 입장에서는 어때? 로그 하면서 그래프 좀 그려볼래? 일로 와봐.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큰 증가하면 이렇게 로그 하면서 그려지고요. 1보다 작은 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녀석의 Y값들은 어때요? 실수 전체가 되죠. X는 0보다 크지만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 전체다라 보시면 돼요. 이건 상대적으로 지수를 치환하는 게 로그를 치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다? 어렵다.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괜찮다고 좀 말해줄래? 이래니 이렇게 하죠. 물론 여 X를 아직 건들진 않았습니다. 알았죠? X에 대한 범위가 탁 들어가면 그래프 그려놓고 그 범위에 맞춰서 T의 범위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쯤은 이제 문제 풀다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치? 이해돼?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다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그 판단하는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내신에선 해야 돼. 수능에서는 문제 풀 때 필요한 도구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능은 30문제를 100번에 푸는 거지. 근데 거기 솔직히 말해 우리가 6월 평가 끝나면 킬러를 포기할 친구들이 있죠. 그 포기가 패배자예요? 현명한 겁니다. 이해돼요? 내가 15번, 22번 버리겠다.
미적분 친구들 28번, 30번 버리겠다. 4개 버려도 1등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 2등급인데요. 그러면 더더욱 킬러를 버리고 준킬러 마스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 끝나고 나서 킬러 수업은 학생별로 필요한 애들만 하고 모든 수업 포커스는 준킬러 마스터로 갑니다. 근데 준킬러 마스터로 해야 15번과 22번은 뭐 할 수 있어? 도전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전략이야, 전략.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신은 내가 내신 수업할 때 우리 반 알겠지만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편인데 어떻게 정리했냐? x가 0보다 클 때, x가 얼마일 때 다 케이스를 구분했어. 맞아? 근데 수능은 그럴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딱 까고 나머지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괜찮지? 그게 가장 간단한 도구고 그렇게 푸는 거야. 내신은 20문제, 23문제를 50분 안에 말이 50분이 45분이죠. 체킹도 해야 되니까요. 말도 안 되게 풀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게 주입식을 한 거고 수능은 킬러 버리고 나면 100분이나 시간이 남아요. 이해됩니까? 남아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뭐 A가 0보다 크다, A가 1이 아니다라 그랬을 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T라고 두면 오케이? 됐어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얘를 T라고 두면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까 항상?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AX제곱도 0보다 항상 크고 A의 마이너스 X제곱도 0보다 항상 크죠. 지수는 0보다 큰 겁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요. 우리 0보다 큰 것끼리 더했네. 뭐 이용할 거야? 0보다 큰 것끼리 더했네. 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산술, 기하, 평균이 뭐죠? 혹시 까먹은 친구들? 네모 더하기 세모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의 네모 곱하기 세모보단 크거나 같다가 산술 기하 평균이지. 이거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왜? 이미 0보다 크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가보자. 산술 기하 평균 쓰면 어떻게 돼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 2 루트 곱해서 암산 도와줘. 곱하면 1이죠. 이런 거는 머리로 해결하는 거야. 쌤 봐봐. 쌤은 쓰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런 짜투리 계산은 머리로 하는 거 알았지? 곱하면 얼마? 1. 2보다 커 나갔죠? 그래서 얘는 2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문제에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 X제곱을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한 문자는 뭐가 발생해? 새로운 범위가 발생하는데 그건 2보다 커 나갔다라고 얘는. 알겠음?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되는데 한 번 나온 적 있어서 알려줄게. 알았지? 한 번 나온 적 있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있죠? 여기 플러스일 때는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산술기하로 가는 거지만 뺐을 때 요거의 결과를 T라고 두잖아요? 얘는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맞아요? 너무 성의 없니 수업이? 그러면 잠깐만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 못해도 괜찮음? 이건 안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알아만 두는 거야. 오케이. 요게 왜 실수 전체인지만 알려줄게. 알았지? 요거만 잠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지? 이해되죠? 그냥 알아만 둡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로 오세요. 내가 어떤 함수 y를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가정하겠습니다. a가 2인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나누기 2. 쌤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봐봐.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보자. 자, 간다. y는 2분의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 x제곱.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어요? 이거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주장하고 싶은 거야? 높아, 씨.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녀석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만약에 요 녀석의 치역이 실수 전체라면 곱하기 2를 해도 실수 전체가 되겠지. 괜찮아? 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봐. 요거에 이제 의미를 좀 가볼게. 의미. 뭔가 이런 거 아니니? 두 개를 더하고 반띵했다. 평균의 느낌이 좀 가깝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갑니다. 2의 x제곱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중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반띵, 중점. 오케이? 그럼 요 함수는 2의 x제곱을 그리고 마 2, 마 x 그려서 그들의 y값들의 중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필기하지 마. 그냥 이해만 하자. 알았니? 뭔지 알겠어, 소연아? 다시 요 마이너스인데 이걸 하나를 통으로 볼게.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두 개 더하고 반띵이면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y값과 y값의 중점을 연결한 게 얘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어떤 이동이 된 거냐? x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 내가 칠판 활용이 별로 안 이쁜데? 이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 설날 연휴, 우리 설날이 일, 월, 화, 수까지 쉬거든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어디 안 가죠, 고3?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체크데이 이런 거 합니다. 알았죠? 연휴 첫날 알았지? 됐어, 할 거야. 자. 네, 얘기하죠. 이게 힘들면 반을 바꾸면 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하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수능에서 3등급, 2등급 비벼볼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남들 놀 때 1시간 더 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위너가 될 수가 있어. 누가 얘기했어? 요 사람이 얘기했어. 내 얘기가 아니야. 보드 셰퍼라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 신빙성 있죠? 제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내가 말하는 거에 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책을 읽는 거라고. 알았죠? 미리 얘기합니다. 어디 가지 마요. 알겠죠? 합시다. 자, 그럼 2의 x제곱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자. 맞지? 원점 대칭. 얘들아, 원점 대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나서 y축을 한다야. x축. 맞죠? y축.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야 돼. 요게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 x제곱이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뭔지 알겠어? 괜찮아? 지금부터 중점 찍어야 되지. 무슨 중점 찍어야 돼? y값 중점 찍어야 되는 건데 0,1과 0,마일의 중점은 원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끊어볼까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 y값과 이 y값의 중점은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끊었을 때 이 y값과 이 y값의 중점은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해 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마치 3차 함수처럼 이러한 빨강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됩니까? 이 빨강색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x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졌다는 건 y값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요 녀석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므로 2배한 녀석도 실수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수리논술을 준비할 친구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함수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우리 미적분한 친구들 최근에 무리수 2 배웠죠.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공대 같은 거 갈 친구들은 대학교 가면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쌍곡수 함수를 배웁니다. 익스퍼런션 x 이런 거 알았죠? 이런 것들 대학교 때 배우는 대학 수학이야. 대학 수학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쪽팔리잖아. 얘를 t라고 놓고 얘는 실수 전체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치? 이해돼요?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학년 때 한번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까먹었죠?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할까? 괜찮죠? 다시 우리는 앞으로 지수나 로그를 보고 치환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 범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치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게 지수, 로그, 방부등식 함수의 기본입니다. 알았어요? 좋아. 체크. 자, 두 번째 지수, 로그, 방정식의 치환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것쯤은 스킵해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3의 x-5가요. 9의 x랑 같습니다 할 때 x값 구하는 거 넘어가도 괜찮죠, 이거는. 자, 지수방정식의 기본 미술통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미술통일하게 되면 3의 2x제곱이 되고 여기서 그러면 x-5와 2x 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죠. 맞습니까? 또는 로그 2에 x-1 있고요. 로그 2에 x제곱에 뭐가 좋을까? x제곱에 대충 하자. 1보다 커야 되죠? 3x-8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밑이 같기 때문에. 이거 복습하는 거 빠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로그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을 무조건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가 1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3분의 8보다 크다가 돼서 이거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x는 누구보다는 크다? 3분의 8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 조건 하에서 두 번째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x-1이 3x 빼기 8가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네요. x 얼마 나옵니까? 2분의 7 나오죠. 맞습니까? 2분의 7은 여기를 만족하지 얘들아. 얘가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 기본 형태는 넘어가도 괜찮죠? 다만 로그는 뭘만 조심해라? 로그는 진수 조건만 신경 써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따 숙제로 풀면 알았지? 넘어가는 것들. 이런 기본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방정식의 치환 형태입니다.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주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체크할까요? 이해되니 주연아? 오케이. 정인이 알겠어? 남경이 알겠니?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할게요. 1번. 어쨌든 우리는 생각해봐. 아, 복잡해. 복잡하니까 뭐 했어? 치환했지. 무슨 에버랜드니? 치환하니까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럼 지금부터 2차 방정식 고1 때 배웠던 주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치환 결과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우리가 자, 근과 계수와의 필기 있는 거를 다 하세요. 내가
여학생들은 필기 걱정을 1도 안 합니다. 알아서 잘해요. 남학생들 글씨를 가끔 발로 쓰기도 하고 본인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쓰라고 이렇게 번호 매겨드리는 겁니다. 괜찮니? 자, 첫 번째. 자, A의 2x제곱 플러스 P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Q는 0이라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요거에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괜찮을까? 그때 우리가 물론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거 못 구하는데요. 두 근의 합 정도는 논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음? 우선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1번.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근은 대입할 수 있으니까 A의 2알파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A 알파 제곱에 플러스 Q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의 2베타 제곱에 플러스 P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에 플러스 Q는 0이라는 걸로 대입할 수가 있죠. 근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인데? 맞지? 오케이? 그런데 이 주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 할 거냐? 치환을 할 겁니다. AX제곱을 T라고 놓습니다. T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조건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A의 2X제곱 뭐로 바뀌고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이라는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문제가 돼? 안 되죠? 됐니? 그럼 봐봐. 힘들어요. 일요일날 축구했거든요, 오랜만에. 11대 11. 니네 몇 년생이죠? 08년생이죠? 08년생이죠? 와, 06년생이 있었어요, 축구하는데. 저보다 23살 어려요. 근데 걔한테 칭찬 들었어요. 걔가 나보고 형이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자들보다도 어린데 잘 못하니까 이제 민폐 끼지 싫어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하도 수비가 뚫리니까 형 나가요 이러는 거야 그냥. 못하면 구석에 박아놓는 거 알지 공격에. 그래서 윙으로 나가래. 윙은 겁나 뛰어야 되거든. 윙이 뭐냐 이거죠. 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겁나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달리기는 나이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고 조금 체력은 좋은 편이니까 그냥 개처럼 쪘어요. 욕먹기 싫어서. 그럼 이게 윙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찔러줄 때 어떻게 떠다다다다 공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받고 패스하든 센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수비를 잘 본 적이 없어요. 미드필더거든요, 원래. 수비를 봐보래. 왜냐면 이 조기축구 세계에서는 수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쿼터 때 미들피터를 떴는데 그냥 적당히 했어요. 잘 뚫리지도 않고 잘 공간도 맞고 해서 별 얘기 없으니까 나보고 한번 형님 더 뛰라는 거야. 그래서 뛰게 하는데 그리고 미드필더 잘 봤으니까 수비로 내려가 보래. 이영표 풀백짜리. 그 내려갔는데 수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계속 뚫리는 거야. 너무 쪽팔려갖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형님 그냥 공격 나가요 그러는 거야. 윙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욕을 덜 먹으려면 저 새끼들이 차는 공을 어떻게든 정말 다리에 쥐가 나든 뛰어서 그걸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5번 다 잡았어. 잡고 패스하고 픽 쓰러졌어요. 이렇게 다리가 풀려갖고. 그랬더니 06년생 23살 어린애가 형 잘했어요 칭찬하는데 기분 되게 이상해요. 니네보다 2살 많은 애들이 나한테 형 잘했대요.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풋살 빼고 큰 경기는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갑니다. 잠 좀 깨라. 너무 잔다. 그치? 자, 내가 1번을 적은 이유가 뭐냐? 이 2차 방정식 있죠? 요거의 근은 어떤 모양일까요? T에다가
A의 알파승 대입한 거죠. 얘가 나오는 거죠. T에다가 A의 베타승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이거의 근은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 T에다가 A 알파승 대입해야 위에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쓰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질문하고 생각하고 쓰려고 하고 있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저 사람만 모르겠으면 우선 쓰시고, 그치? 내가 생각해봐 라고 할 때 그때 생각하고 그때 나름 질문하는 거야. 다시 T에다가 A 알파승을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죠. 문제 있어요? 없죠? 요거 T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이차 방정식 근은 A 알파승과 A 베타승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자체를 그냥 얼마 구한 다음에, 그치? 얼마 구한 다음에 알파 베타 직접 구해도 괜찮은데, 다른 걸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만큼은 근각계수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이용할 거냐면 두근의 곱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A 알파승 곱하기 A의 베타승을 하게 되면 근각계수 관계에 의하여 뭐가 나오는 거냐면 Q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뭐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왔냐면 Q가 나왔지.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합을 그냥 통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로그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로그 A의 Q.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굳이 한다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할까요? Why?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나요? 플러스 뭘로 갈까요? 두근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b제곱 9, 오케이 1은 0 이렇게 잡읍시다. 성이 할 수 있어. 합이 0보다 커, 곱이 0보다 커, 실근 판별식 0보다, 오케이. 성립하면 오류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만족해요. 됐죠? 어쨌든 우리는 치환을 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의 제곱에 3t 플러스 1은 0. 헐랭구 인수분해가 안 돼. 굳이 알파 베타를 구한답시고 근의 공식을 가겠다? 에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해서 인수분해가 딱 돼서 t가 두 개 탁 나와서 알파 베타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게 복잡한 경우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야.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는 애초에 질문 시작 자체가 틀려요. 뿌리가 틀린 겁니다. 고1이나 알파 베타 각각 구해 더하죠. 고1, 고3부터는 알파 베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을 통으로 구하는 게 필요해. 그럼 출제자는 이걸 요구했는데 전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풀고 있으면 잘못된 풀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 쳐버릴게요. 이거의 두 근은 t는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두 근이라고요. 여기까지 인정? 그 둘을 곱할까요?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은 얼마가 됩니까? 1. 두 근의 곱이니까요. 따라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은 얼마? 1. 예!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가 돼야 돼? 2의 0승. 0.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수능에 직접 나와요? 절대 직접 안 나와요. 오케이? 문제풀이 속 중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겁니다. 잽이야, 잽. 알겠어요? 어퍼컷은 뭐예요? 아까까지 풀었던 게 어퍼컷이야. 1교시 때까지 풀었던 게. 알았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필기.
됐어요? 이번에 로그도 가볼까? 가보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필기 다 했니? 좋았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 두 번째 가죠. 두 번째. 자, 근각계수 관계 두 번째. 알았지?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자, 로그 A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로그 A의 X 플러스 Q가 0이라는 로그로 된 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번에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습니다. 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파, 베타 각각 구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첫 번째 또 의미를 가볼게요. 의미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로그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로그 A 알파 플러스 Q는 0을 만족을 하죠. 맞아요? 자, 그리고 로그 A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로그 A의 베타 플러스 Q는 0을 만족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 로그 AX를 T라고 놓을 건데 얘들아, 로그는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우선은 실수 전체예요. 그렇죠? 그 식이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에 플러스 PT의 플러스 Q는 제로가 됩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거의 근은 뭐야? 이거의 두 근은? T의 두 근은 뭐야? 여기 로그 A 알파 그리고 로그 A 베타. 이게 두 근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다면 근과계수 관계에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 한다? 곱하는 거잖아. 따라서 로그 A 알파 플러스 로그 A의 베타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자, 로그 연산을 하게 되면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A의 마이너스 P승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지수처럼 예를 들지 않을게.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그것만 납득하시면 됩니다. 승빈아, 필기 좀 하자. 너무 자는 거 아니니? 응? 너무 아깝지 않니? 이 시간이? 응. 괜찮죠? 태우 알겠어?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뭐 했습니까? 근과 계수관계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됐음? 응. 근의 분리는 질문 한번 할게. 니네 고1 때 배웠던 근의 분리 다 까먹었지? 근의 분리는 그냥 고1 때 배웠던 거 잠깐 리뷰할 테니까 빨리 적으세요. 알았죠? 저거는요. 우리 수능 볼 때까지 무조건 알아야 될 상황이야. 알았지? 너무 중요해. 수투에도 나와. 알았어? 너무 중요하니까 근각에서 관계 이렇게 퉁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얘도 만약에 딱 예를 들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헬. 그치? 이렇게 됩니다. 갑시다. 다 적었습니까? 시영 알겠니? 좋아요. 자, 이제 근의 분리를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네모. 요거는 개념 고1 때 배웠던 거 복습하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가볼게. 됐음? 이거 지금 한번 정리해.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았지? 오늘 마지막이야. 자, 근의 분리는 정확히 말하면
근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라는 표현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 근이 얼마보다 크다 작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 주어졌는데 두 근이 예를 들어서 1보다는 크다라고 합니다. 두 근이 1보다는 크다.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근이 1보다는 크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만 얘기할까? 알았지? 아래로 볼록만. 우리 아래로 볼록만 얘기할게. 괜찮니?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인데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잖아.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양변을 곱해서 무조건 양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양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이 상황은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그림.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그림. 여기가 1. 그래야 이게 두 근이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상황입니다. 정연이 알겠어? 우리 근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의 교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거 fx를 가정할게요.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면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 1을 대입할 때 함수값이 양수네요. 그래서 f1이 0보다는 크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괜찮니? 두 번째로는 대칭축 있죠. 대칭축. 축이 1보다는 커요. 아 그렇구나.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보다는 큰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교점을 결정짓는 건 판별식이죠.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되죠. 근데 같아도 괜찮아요? 승빈아. 방금 잠꼬대한 것 같은. 그러지 마. 알았지? 왜 등호 들어갈까요? 이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아볼라? 모르죠. 서로 다른이란 말 있으면 등호 빼야 되고. 맞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준아 알겠어? 우진이 알겠어? 예원이 알겠어? 주현이 알겠어? 서윤이 알겠니? 현빈이 알겠어? 그래서 다시 여기 등호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이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다 CF라 적어봐. 만약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면 판별식은 오로지 0보다 크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모두 참고하셔야 세 가지를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그래서 보통 뭐라 그래? 함축판? 뭐 이렇게 판축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알았죠? 이렇게. 얘를 보고 관찰한 결과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렇게 할게.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사실상 이게 좀 도드라지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1은요. 근 바깥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과 근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근과 근의 안쪽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근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이러면 생각해봐. 1을 대입할 때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F1이 음수다. 끝!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2차 함수지. 이 그림이 음수가 존재한다는 건 다시 y값이 음수가 존재한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좀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 내려갔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틱틱 만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실근 두 개 존재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과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함수값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번 내용 잠깐 비교 설명 갑시다. 2번 내용 비교 설명 가면 그냥 그림으로만 볼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3이 왔어. 무슨 말이냐면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과 3 사이에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표현할 건 안쪽과 바깥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지. 이때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무조건 안쪽에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first. 얘부터 신경 쓰는 겁니다. 얘를 대입할 때 함수가 음수가 되어준다면 즉 f1이 0보다 작아준다면 이미 뭘 확보할 수 있는 거니 얘들아? 양쪽에 교점 2개 확보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런데 3이 교점이 오른쪽에 있으려면 이 3 같은 경우는 대입할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지금부터 이거 두 개의 수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뭘까요? 한쪽이 함수값이 양수, 한쪽이 음수. 오케이? 연속. 요 사이 무조건 근 하나 존재하지. 사이값 정리. 이 차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사이값 정리를 고1 과정으로 각색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근 하나가 존재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나머지 것들이 두 개를 통해서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가볼게요. 이제 지겨우니까 문제 가보자. 되게 주제가 많아요. 부등식도 있지만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가보자.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필기한 거 다 보세요. 알았죠? 필기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치환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니네 이거 좀 도와줄까? 니네 2의 x의 제곱이랑 2의 마 x제곱 더한 걸 한번 제곱을 해보자. 알겠어? 자, 더한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서희야? 그렇지. 4의 x의 제곱 플러스 2 칠판 봐줘. 2 곱하기 너. 인서야. 오케이. 승빈아 너 거북목 올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목베개 챙겨올게요. 알았죠? 자, 2 곱하기 너니까 얼마예요? 2가 되고요. 플러스 이거 제곱은 4의 마 x제곱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마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치환하면 뭐가 생겨요? 범위가 생기죠. 이 녀석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범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 알았지? 그리고 우리 여기 표현하자. 4x의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표현하고 싶어. 여기서 어떻게? 2가 뿅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t제곱에 마이너스 2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다 대입해 볼게. 2배의 t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전개하면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인수분해 가능할까? 1, 2, 2, 5.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야 되겠는데. 그치? 그러면 t가 2개 나오죠. t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분의 5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의 t는 누구보단 커야 된다 그랬어?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너는 no, 탈락이에요.
이래서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타이틀 잡고 필기했던 이유 알겠죠? 범위가 중요하다. 자, 그럼 가보자.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2분의 5가 된다라고 할 때 이제 x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양변에 뭘 곱하면 될 것 같냐면 양변에 2 곱하기 2의 x승 곱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곱해주고 하나씩 해주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지. 2 곱하기 4의 x의 제곱. 자, 도와줘. 이거 약분 튀고 이항할게.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2는 0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괜찮아요? 이해되죠? 얘네 왠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이 소리야, 봐봐. 여기서 또 질문의 의도는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x값의 합을 구하라. 알았지? 그럼 가봐. 이렇게 풀어볼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잠깐만 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이렇게 잠깐 두자. 이 x를 이번에 k라고 치환을 할게요. k 0보다 크면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5k의 플러스는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여기서 두근의 모양은 지금 왔다 갔다 헷갈리니 혹시? 두근의 모양 뭐가 되니?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두근의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고 싶으면 이 두근을 곱하면 돼요.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을 하게 되면 근각계수로 1 나오지 얘들아. 그치? 지수법칙 하게 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돼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해도 되죠. 오늘 배운 개념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필기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좀 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줘. 자, 그런데 얘가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 2, 2, 1 이렇게 해버립니다.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는 뭐가 있냐면 2분의 1이 있거나 2가 있습니다. 맞아? 여기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2 알파승이다. 얘가 2의 베타승이다 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지. 알파 얼마? 마이너스 베타 얼마? 1. 더하면 0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출제가 되었지만 구하고자 하는 건 x값의 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각계수 관계로 가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알겠어? 자, 다시 한번 CF로 적어봐. 만약에 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x값의 곱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x값의 곱이라는 거는 이거 둘을 뭐 더하든 곱하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라는 거는 근각계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겨냥을 했지만 만약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는 어떤 과정? 요 과정. 그치? 어쩔 수 없이 직접 알파를 구하고 직접 베타를 구해서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의도 알겠지? 합을 구할 때는 직접 각각 구하는 의도가 좀 아니지만 곱을 구할 땐 각각 구해줘야 돼. 로그는 반대가 되겠죠? 로그는 곱을 구할 때 어떻게 해라? 근각계수지만 합을 구할 때 직접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카메라 꺼주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